말단 병사의 전설 제23장 연방의 해골성 성계 경계에서 수천만 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 은흥제국의 준장 강세진은 함대 지휘실에서 한 잔의 술을 들어 달인수 준장과 화상통신을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몇 달간 꼼짝없이 묶여있던 함대가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겠군. 강세진은 한 모금 마신 뒤 웃으며 말했다. 달인수도 따라 웃었다. 너 참 인내심도 좋다. 그런데 솔직히 모르겠다. 백장님과 공장님이 무슨 속셈인 건지. 우리를 국경까지 보내놓고는 몇 달째 명령도 없이 방치해뒀잖아. 잊혀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최근에서야 내려온 명령이 고작 죽음의 지대 좌표에다가 냉각 레이저로 포격하라는 거라니? 통로를 열어준다는 건 알겠는데 왜 꼭 그 좌표에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공격하라는 건지. 후후, 두 분의 전략이겠지. 강세진은 웃으며 술잔을 돌렸다가 달인수가 궁금한 표정을 짓자 덧붙였다. 하지만 뭐가 전략인지는 나도 몰라. 묻지 마. 그 말에 달인수는 피식 웃었다. 예전엔 우리가 친구였지만 서로 충성하는 쪽이 달라서 자주 부딪혔었지. 그런데 정치와 군사를 각각 쥐고 흔드는 백장님과 공장님이 그렇게 죽이 맞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게 말이야. 둘이 같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제국 수도를 떠나 이 임무를 하라고 했을 때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강세진은 술잔을 탁 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나저나 제국 수도에 남은 놈들은 우리가 빠진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달인수가 눈을 회기며 말했다. 그걸 내가 모를 리 없잖아. 수도에 유일하게 중립을 지키던 두 함대가 빠져나간 거다. 눈치 빠른 황자놈들이 가만히 있을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수도는 잠잠하다더라. 우리 집집사가 그러는데 요즘 도둑질도 없대. 폭풍 전야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냐. 강세진은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웃었다. 과연 두 분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기대되지 않냐? 그때 갑자기 우삐하는 경고음이 울렸고 강세진은 술잔을 내려놓고 급히 버튼을 눌렀다. 드디어 왔군. 달인수도 웃으며 지휘 버튼을 눌렀다. 고가상 스크린이 눈앞에 떠오르며 명령 내용이 나타났다. 두 사람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이 꺼진 뒤 강세진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설마 우리가 몇 달 동안 여기에 박혀있던 이유가 이거였다고. 달인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믿기 어렵긴 해도 백장님과 공장님은 의미 없는 짓은 안 하시지. 명령대로 움직이자고. 어쩌면 이건 우리가 모시는 진짜 주군을 위한 작전일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근데 정말 김 빠지네. 한바탕 큰 전투 기대했는데 이게 뭐람. 강세진은 통신을 종료했다. 달인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진짜 전투광이네. 그는 플래그십 지휘탑으로 이동했다. 자리에 앉자 부관이 다가와 보고했다. 장군님, 통로가 뚫렸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달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내렸다. 스라이 중령에게 선봉을 맡기라고 전해. 아군과 협조 잘하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하게. 지휘 스크린에서는 은흥제국의 두 전투군이 각기 1000척 규모로 갈라져 점차 통로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함선은 출구에 다다르자 기묘하게 휘어졌다. 공간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달인수는 흐뭇하게 중얼거렸다. 통로가 열리자마자 도약이라. 얼마나 기다렸다는 거야. 하지만 그 좌표, 생각보다 깊지 않단 말이지. 설마 진짜로 출구 바로 끝에 도약 지점을 찍은 건 아니겠지. 달인수와 강세진은 명목상 준장 계급이었지만
그들이 이끄는 함대 규모는 이미 그걸 초월했다. 원래 제국의 규정상 준장은 5천 척의 함대를 지휘할 수 있지만 이들은 강력한 정치 후견인 덕분에 예외였다. 원칙대로라면 중장으로 진급시켜 정식 함대 지휘권을 부여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장성들의 질투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려였다. 그래서 그들 휘하의 장교들도 특례적 지휘권을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대령이 무려 1,000척의 전함을 통솔할 수 있었다. 연방군의 기준으로는 대령 한 명이 통솔할 수 있는 수는 200에서 300척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연방 측 죽음의 지대에 모여있는 자주포 전함은 1,000여 척. 이 전함들을 지휘하는 함장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소위였고 이제 막 중위로 승진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현재 통신 채널을 통해 난장판 회의를 벌이고 있었다. 왜? 당연히 전함들의 지휘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진호의 함선 내부는 그들과 달랐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휘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른 부하들도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다. 주 화면소, 격렬하게 언쟁하는 1,000여 명의 함장들의 모습만이 떠 있을 뿐이었다. 천이선은 입을 열까 말까 고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며 상대는 2개의 증강 함대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예전에 강진호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 9,000척의 전함이 방어막조차 못 켠 채 당한 일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지금 강진호가 침묵 중이라면 그녀도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때 마리가 한 가지를 눈치챘다. 강진우는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선 낙담한 표정을 지었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마리는 희망을 느꼈고 곧 자신의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 다른 부하들도 무언가 감지한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다. 그 시각 강진우는 목의 미세한 진동으로 제로스타와 조용히 통신하고 있었다. 누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저 멍청이들이 저렇게 계속 떠들고 있으면 그냥 적한테 도륙당하자고 광고하는 꼴이야. 제로스타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휘권이 갖고 싶은 거야. 좋아, 말만 해.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강진우는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더니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조용히 안 해. 그 한마디에 강진우의 부하들은 물론 다른 전함의 승무원들까지 화들짝 놀랐다. 다른 전함에서는 스크린 전체가 강진우의 얼굴로 꽉 찼고 그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고막을 때렸다. 아, 내가 있잖아. 근데 누가 감히 지휘권 운운해? 내가 허수아비냐? 지금 적은 이미 통로를 열었고 곧바로 공간 도약으로 나타날 거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휘권 싸움이나 하고 앉았니? 레이더병들은 당장 적의 도약 예상 지점을 계산해. 그는 다시 진화를 향해 외쳤다. 부관. 통로 이미지와 적의 냉각 레이저 발사 좌표 데이터를 전 함선에 공유해. 진화는 깜짝 놀라해. 하고는 곧장 작업에 들어갔다. 에라는 이미 도약 예상 지점 계산에 착수하고 있었다. 계산 끝나면 1초도 지체 말고 보고해. 게으름 피우다 죽고 싶냐. 강진우가 손을 휘젓자마자 화면이 전환되며 지휘권 다툼을 벌이던 얼굴들이 사라지고 통로 지도만이 화면에 떠올랐다. 진아는 깜짝 놀랐다. 나 화면 전환 안 눌렀는데요.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컴퓨터 점검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무의미했다. 사실 다른 함장들도 강진우가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지휘권 다툼을 계속하다가는 모두 몰살당할 판이었다. 그래서 다들 암묵적으로 그를 지휘관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건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였다. 무질서한 상황에서 다들 서로 방향을 몰라 헤매던 중 어느 날
유명하고 무언가 확신에 찬 인물이 내가 이끌겠다 하고 나섰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뒤를 따르게 된다. 게다가 강진우가 곧 적이 나타날 것이라며 위기를 경고한 것도 한몫했다. 비록 그들이 적의 규모나 강함을 잘 몰랐지만 적이 온다는 말 하나로도 공포심은 충분했다. 결국 다들 레이더병에게 명령을 내려 적의 도약 지점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물론 계산 결과가 당장 전술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공포에 떠는 것보다는 낫다. 적어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었으니까. 강진우는 초조한 표정으로 에라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견딜 수 없어 천이서에게 물었다. 아직 계산 완료된 전함은 없나? 천이서는 고개를 저었고 그 대신 류시오가 나서며 말했다. 함장님, 이 정도 복잡한 도약 위치 계산은 정규 함대급 컴퓨터로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린 숫자도 부족한 데다 장비도 구형 자주포 전함이라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강진우가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귀에 익숙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곧바로 에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계산 완료요. 류시오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에라를 바라보던 순간 천이서도 동시에 외쳤다. 함장님! 다른 전함들에서도 계산 완료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강진우는 금세 눈치를 챘다. 목을 살짝 울리자 귀에 제로스타의 익살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이제 도약 지점 확인했으니 뭘 할지만 생각.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천이서, 전 함대 통신 연결. 진아, 컴퓨터는 내가 직접 다룰게. 두 여성이 동시에 답한 뒤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다. 강진우는 지휘 콘솔을 조작해 도약 위치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자신들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약 300종, 1종 100만 km, 떨어진 지점에 적의 도약 포인트들이 빛나는 점으로 표시됐다. 놀랍게도 도약 지점의 수는 무려 2,000개였다. 2,000척이나. 주변 장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군의 숫자는 겨우 1,000척 남짓. 그마저도 제대로 된 전함이 아니라 자폭형 자주포 전함이었고 적은 제국 정규 함대였기 때문에 최소한 수십 배 이상의 전력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누구도 싸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도망치면 전시 군법상 사살. 그러니 남은 선택지는 싸우거나 죽는 것, 혹은 투항. 류시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함장님, 적 전력이 너무 강합니다. 이건 도저히. 강진우는 빙그레 웃었다. 걱정 마, 이 2,000척. 우리 힘으론 잠시 버틸 순 있어. 운이 좋으면 해골성의 함대가 도착할 수도 있잖아. 류시오는 얼빠진 표정이었다. 저게 진심인가? 그때 이령민이 다소 멍청한 표정으로 물었다. 함장님, 운이 나쁘면... 강진우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다. 운 없으면 투항이지 뭐. 이 말에 함내 전체가 얼어붙었다. 천이서는 화들짝 놀라 통신을 끊었다. 지금 이 말은 1,000명 넘는 함장들과 병사들이 모두 들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시작 전 투항을 입에 담는 것. 명백한 군법 위반, 심하면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전함에서도 강진우의 말이 퍼졌고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졌다. 투항이면 살 수 있나? 은흥제국. 노예 제도는 아직도 있지 않나? 강진우는 마이크를 다시 열고 웃으며 말했다. 투항하면 노예된. 천만에. 은흥제국.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오히려 잘 대해주지. 프로파간다용으로 쓰려고
우리 다큐멘터리 봤잖아. 포로들 대우 장난 아니었잖아. 그 말에 승무원들은 안도했다. 어릴 적부터 봐온 다큐멘터리 속 포로들은 시민보다도 대접을 잘 받았다. 이제는 일부 승무원들이 어떻게 투항해야 잘 보일까 고민할 정도였다. 하지만 들어. 함부로 적이 오자마자 투항할 생각 마라. 강진우의 고함에 모두가 멈췄다. 적도 바보 아니야. 그냥 항복하면 평범한 병사 취급하고 끝이야. 우린 억지로라도 눈에 띄는 존재가 돼야. 그들도 우리를 바입처럼 대접하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이해한 것이다. 이건 생존 전략이자 하나의 연극이었다. 강진우는 빙그레 웃으며 명령을 내렸다. 전 함선 주목. 각 전함은 도약 지점 2개씩 맡아. 각각 다른 종류의 어뢰 2발씩 설정해라. 좌표 설정 후 지휘선에 보고하고 발사 대기하라.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걱정 마라. 제국의 최약체 함급인 구축함조차 어뢰 2발쯤은 버틴다.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히 적을 겁주는 쇼임을 알 수 있었다. 정말로 적을 격파할 셈이라면 어뢰를 한 곳에 집중해야 효과가 클 터. 하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쏜다며? 그건 협박용 연극이었다. 승무원들은 부담 없이 어뢰의 좌표를 설정하며 그저 겁만 주고 항복할 작전이라 여겼다. 일부는 벌써부터 항복 제스처를 어떻게 취할지 고민하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강진우의 전함 내부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 그는 마지막 말을 할 때 이건 진짜다라는 느낌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미소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이, 방금 중사로 승진한 류시오 중사. 뭐해? 어뢰 좌표는 설정했냐? 강진우가 장난스레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류시오는 소름이 끼친 듯 몸을 움찔했다. 예, 바로 설정하겠습니다. 하고는 황급히 자리에 돌아갔다. 제로스타의 음성이 이어졌다. 아, 도대체 뭘 꾸미는 거야? 왜 말을 안 해? 하지만 강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는 천이서에게 물었다. 천이서, 본국과 연락 가능해? 안 됩니다, 함장님.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뭐? 차단됐다고? 강진우는 깜짝 놀랐다. 적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고 통신 장애도 없는데 왜 본국과의 연결이 끊긴 거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조심스럽게 제로스타에게 물었다. 누나, 설마 본국에서 일부러 끄는 건 아니겠지? 제로스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내 예상이 정답이야. 아까 회의에서 결정 났대. 이번 전장은 해골성으로 옮기고 너희는 미끼로 버리기로 했대. 강진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원 오기로 되어 있던 해골성 함대도 결국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망할 놈들. 계획을 숨긴 이유가 우리가 도망칠까 봐였군. 강진우는 울분에 찬 얼굴로 고래고래 욕을 퍼부었다. 그 말에 류시오는 뭔가를 알아차린 듯 절망 어린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버려진 카드였던 건가? 잠시 후 강진우는 머리를 쥐어뜯더니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전쟁에서 사람 몇 명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그들도 나쁜 건 아니야. 그때 제로스타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근데 나 궁금해서 알아봤거든. 왜 연방이 이런 한 방에 터지는 자주포 전함을 만들었는지 말이야.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 자주포 전함 1만 척만 생산하고 바로 중단됐대. 단가가 무려 한 척당이요. 그 돈이면 A급 정찰함을 살 수 있는데 이 허접한 자폭 함선을 샀다고. 강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말이 돼. 국가가 왜 그런 손해를? 손해는 국가가 받고 이득은 기업과 담당 고위층이 받지. 제작 원가 2천만인데 2억에 납품했대. 이건 완벽한 군납비리야. 강진우는 자기가 지금 부실 납품품에 탑승 중이라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다. 설마 이 전함도 불량은 아니겠지? 아냐, 너 탑승한 건 합격품이야. 업자가 너무 많이 벌어서 양심 찔렸는지 이 정도는 봐준 모양. 강진우는 그제야 안심했다. 물론 다른 전함들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 그때 에라가 다급히 외쳤다. 함장님! 도약 지점에 에너지 파동 발생. 적 도착 임박입니다. 강진우는 단호하게 외쳤다. 모든 전함, 어뢰수 대기. 좌표 사격 준비. 류시오도 정신을 다잡고 마지막 좌표를 확인한 뒤 발사 지시에 대비했다. 그 순간 제로스타가 또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 너 내가 물어본 건 왜 대답 안 해? 이 어뢰들로 뭐 하려는 건데? 강진우는 가볍게 웃었다. 후후, 대답해버리면 재미없지. 영화 보면서 결말 스포당한 기분 알지? 그냥 감상해. 제로스타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을 잇지 않았다. 알면서도 굳이 말해주지 않는 그의 태도에 짜증은 났지만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강진우는 손을 들어 올리며 명령을 내렸다. 각 좌표에 지향성 포결 어뢰 한 발씩. 도착 즉시 자동 폭발로 설정. 속도는 5. 발사 준비. 이 명령은 전 함선에 동시에 전파되었다. 각 함선의 어뢰병들은 2명씩 손발을 맞춰 미리 설정된 좌표의 어뢰를 지정하고 지향성 포결 어뢰를 선택했다. 자주포 전함에 탑재된 어뢰는 두 종류. 지향성 포결 어뢰 내부에서 폭발에 적합 내 승무원이나 기기를 파괴. 관통형 포결 어뢰 적합 외장을 관통의 내부로 들어가 폭발. 보통은 관통형으로 외벽을 뚫고 지향성으로 내부를 초토화시키는 순서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겁만 주기 위한 공격 아닌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했다. 모든 전함, 발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진우는 에라에게 물었다. 적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지? 에라는 긴장된 얼굴로 레이더를 확인했다. 20초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손을 들고 몇 초간 멈췄다. 발사! 하고 외쳤다. 그리고 동시에 전 함대에서 2000여 발의 어뢰가 적이 나타날 공간을 향해 발사되었다. 빠르게 회전하며 날아가는 어뢰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향해 일제히 돌진했다. 어뢰가 발사되자마자 강진우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좌표당 관통형 포결 어뢰 한 발. 속도 3. 발사 준비. 이번엔 한결 간단한 명령이었다. 좌표 설정은 이미 되어 있었고 속도만 설정하면 됐기에 각 어뢰병들은 손쉽게 버튼을 눌러 준비 완료 신호를 지휘선에 보냈다. 잠시 후 2000발의 관통형 포결 어뢰가 이미 날아간 지향성 어뢰의 뒤를 따라 우주를 가로질렀다. 물론 속도가 느려 뒤처졌지만 그들의 형들이 만든 공간을 그대로 쫓아갔다. 이제 모든 어뢰가 날아간 상태였다. 강진우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모든 전함, 주포 에너지 충전 개시. 목표 좌표 S34X234Z12Y45.
전함의 포병들이 처음엔 놀란 얼굴을 보이다가 이내 신이 난 표정으로 포신을 조준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했다. 처음 써보는 주포. 어차피 곧 항복할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대부분의 함장들은 어차피 발사하진 않겠지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첫 번째 어뢰군이 좌표에 도착, 자동 폭발. 우주 공간엔 소리는 없지만 화면 속에는 수천 개의 찬란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모두가 감탄했다. 와, 진짜 불꽃놀이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 모두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폭발 속에서 나타난 수천 척의 적 전함. 그들은 도약을 마치자마자 바로 지향성 어뢰의 폭발범이 한가운데에 등장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전함들은 도약을 막 끝냈는지 함체가 여전히 비틀린 형태로 일그러져 있었고 방어막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다. 말도 안 돼. 왜 도약이 저렇게 늦게 풀려?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두 번째 어뢰군, 관통형 포결 어뢰에 도착. 속도가 늦어 후방에 있던 이들이 도약 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적 전함을 향해 직접 돌진했다. 방어막이 아직 안 켜진 상황. 정확하게 외벽을 뚫고 내부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관 폭발. 적 전함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구조적으로 약해진 곳이 터져나갔고 내부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제야 눈치챈 몇몇 적함 지휘관들이 피해라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강진우의 마지막 명령. 주포 발사. 주포병들은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천여 문에 달하는 주포가 모두 하나의 좌표를 향해 발사되었다. 레이저 에너지, 플라즈마, 고에너지 입자탄. 모든 종류의 주포가 하나의 지점으로 집중되었다. 화면은 눈부신 빛으로 하얗게 물들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밝기를 낮추지 않았다면? 모두 실명했을 정도였다. 빛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천 척의 전함. 방금 전까지 위용을 뽐내던 제국 함대의 최정의 전력. 모조리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한때 난심하고 투항하자며 농담하던 병사들. 그들은 이제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완벽한 함정. 예측을 넘은 타이밍. 상대를 겁주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진짜 공격이었다. 누군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지휘관인가?